안녕하십니까. 비뇨기약TV 이용입니다. 저의 직업이 비아그라에 듣지 않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. 이런 말씀 드린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25년 전에 비아그라, 시알리스 허가 임상할 때 그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비아그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, 음주 후에 약을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도록 유도하고 또 이 각 약제별로 작동하는 시간,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, 또 드실 수 있는 약물 빈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용량 이런 것들까지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걸 이제 복약지도라고 하는데요. 이걸 통해서 이 반응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반수 이상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네 가지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얼마나 심각한 발기부전인가 그걸 알려면 내과적인 외과적인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가, 병용하고 있는 약물은 뭐가 있는지, 상충되지는 않는지, 그분의 성적인 행동이나 빈도 이런 것들이 어떤 약제를 선택할 때 가장 유효할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, 그리고 이제 경제성 문제 등이 있겠죠. 근데 이제 환자 쪽에서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.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나의 지금 건강 상태를 볼 때 어떤 약제가 가장 부작용이 적을까, 또 어떻게 복용을 해야 가장 실패하지 않고 또 가장 빨리 작동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걸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,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작용하는 기전 이런 것들을 첫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약제가 너무 여러 가지 약제가 비아그라, 시알리스 외에도 총 6가지 약제가 있다 보니까 이 약제를 특허가 풀리지 않아서 아주 고가의 비급여 약제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비아그라, 시알리스처럼 이렇게 특허가 풀린 국내 복제약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. 이 약의 기전이 이 관상동맥의 이 심혈관계에 혈관들의 그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키는 이 가수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이 타입이 음경으로 가는 효소가 타입 5번의 이 가수분해 효소를 억압을 해서 이 누출 정맥까지 이완을 시켜서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개발된 기전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작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타입 5번이라고 하는 음경의 이 효소를 억압을 해서 혈관을 이완하는 것 외에 특이성이 떨어지는 약제의 종류별로 부작용을 유발하는데요. 비아그라 같으면 타입 6번의 특이성이 적어서 이 망막 원추세포의 그 감각을, 그러니까 색각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앞이 파랗게 보인다든지, 또 비아그라, 시알리스 공이 이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이 식도가 이완이 돼서 소화가 좀 덜 되는 막힌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이 비아그라 복용이 흔해진 이후에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증상이 나빠졌을 때 혹시 비아그라를 드시지 않았는지 이제 항상 물어보게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알리스는 특별히 이제 그 11번 타입을 특이성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리 근육의 근세포의 그 이완 때문에 근골격계의 부작용이 심한 허리 통증 아니면 막 몸살 난 것처럼 근육통이 온다든지요. 또 특별히 이 무릎 뒤에 이 종아리 근육의 허벅지까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요.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정확히 빨리 캐치를 하고 환자들이 만약에 불쾌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 그걸 파악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약제들을 선택하는 방법에서의 부작용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어떤 그 선생님이 남성과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오면
발기부전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이 들면 이 6가지 그 처방할 수 있는 약제를 다 2알씩 줘서 가장 유효하고 부작용 적은 약으로 주는 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비아그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좀 더 복약 지도를 하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용량이나 그 부작용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처음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.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.